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100.3 김유리입니다. 울산 CBS를 통해 격주 금요일마다 방송되는 소소한 울산 사람들의 이야기 소울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인간이 숲을 동경하는 이유는 그저 숲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오래된 숲의 고목에서 뿜어져 나오는 미묘한 무엇인가가 사람의 지친 영혼에 활기를 불어넣어주고 회복시켜주기 때문이다. 인간은 원래 숲에서 살았습니다. 한자를 봐도 알 수 있죠. 쉴 휴자를 보면 인간이 나무에 기대어 있는 모습입니다. 휴식은 인간이 나무에 기대어 쉰다는 의미죠. 오늘은 인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숲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소소한 울산 사람들의 이야기 소울 멤버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사고뭉치의 뭉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쨍하고 했들날 짱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여러분의 국민 배우 김형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숲은 수풀의 준말로 나무가 빽빽하게 우거진 곳을 뜻한다고 합니다. 숲속에 있기만 해도 우리 몸에 긍정 반응이 나타나는 것으로 여러 연구 결과 밝혀지면서 숲의 중요성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습니다. 소울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숲의 긍정적인 반응? 그렇죠. 일단은 저는 숲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좀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숲에 가보면 그 초록초록한 것들을 보고 있으면 눈이 또 시원해지고 또 맑은 공기를 마시면 코도 뻥 뚫리고 그리고 머리도 좀 맑아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숲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좋지만 실제로 가면 더 좋다는 거. 알게 모르게 힐링이 된다는 거. 그렇게 맞아요.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예, 저도 그런데요. 정말 숲의 긍정 반응을 확실히 느낍니다. 가면은 머리가 아프거나 좀 답답한 날 숲에 들어가면 머릿속이 아주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그 머리가 뜨거워지면 머리카락 막 빠지잖아요. 그런데 머리가 시원해지면서 거기 가면 머리카락도 좀 잘 나는 것 같은 느낌? 네. 느낌적인 느낌? 네, 탈모 긍정 예방 반응이 효과가 확실히 있네요. 옵니다. 여러분 저 건강해 보이잖아요. 네, 네. 제 또 이동 수단이 자전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자전거 열심히 타셔가지고 완전 몸매가 슬림해지셨어요. 건강미 뿜뿜입니다. 아, 근데 요즘 좀 자전거 타기 너무 덥지 않나요? 그렇죠. 한여름에 뜨거운 태양 아래 자전거를 타다 보면 진짜 땀이 주르륵 흐릅니다. 그럴 때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웅장한 숲길을 만나면 정말 좋거든요. 숲이 주는 시원한 바람이 있죠. 그늘이 또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겠어요. 네, 자전거를 세워놓고 대본을 외우기도 하고 음악도 듣기도 하고 그러면 마음이 정말 평화로워지는 느낌? 네, 완전 자연인이 된 느낌. 네. 그렇군요. 숲에 가서 자전거 타면 남녀 연인이 이렇게 팔을 벌리고 꽃잎이 쏟아지는데 달려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화 속 한 장면? 네. 네. 참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아무튼 혼자서도 굉장히 숲을 잘 만끽할 수 있고 긍정 반응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더 우울해지기 쉬운 요즘 푸른 숲과 식물을 보면서 극복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숲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숲 전문가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접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울산 생명의 숲의 김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또 네. 예. 목소리 엄청 좋으세요. 네. 김우성 사무국장님. 네. 우리 사무국장님 네. 라디오 스타일이신 것 같아. 네, 목소리도 그렇고. 그리고 또 뭔가 배운 티가 나잖아. 뭐 공부 잘하시게 생기시는데. 죄송합니다. 그러게. 형사님하고 좀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네. 바쁘실 텐데 이렇게 집어줘야 돼, 시간 그렇게.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울산 생명의 숲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네, 저희 울산 생명의 숲은 시민의 힘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숲을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시민들이 숲을 향유할 수 있도록 숲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아이들이 숲과 함께 자랄 수 있도록 학교 숲을 만들고 가꾸는 사업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공업도시 울산에는 좀 숲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현황과 좀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그런 걸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람들은 울산이 공업도시라서 숲이 부족한 곳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네. 울산의 녹지 자원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굉장히 훌륭한 편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네. 그래서 녹지 비율이 전국 특별시랑 광역시 중에 1위고요. 오, 네. 네네. 영남 알프스를 포함한 울주군의 넓은 산림 면적이 전부 울산의 녹지 자원입니다. 그래서 공업 그 매연이 많아도 다 그 정화가 되나 보네요. 네네. 요게 뭐 울주군에 있는 숲이 굉장히 넓긴 합니다만 그것만 아니라 도시 숲 면적률 또한 특별시랑 광역시 중에 1위고요. 네. 태화강 국가정원이나 울산 대공원 같은 대규모 공원뿐만 아니라 작은 마을 숲이나 소규모 공원들이 도시 곳곳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숲을 누릴 수 있도록 이런 연결성도 높여주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숲을 아름답게 가꾸면 더 우리가 가깝게 숲을 느낄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그러네요. 진짜 오늘 새로운 것을 알았네요. 울산의 그 녹지 비율이 전국 광역시 중 1위라는 거. 최고. 와, 최고. 네. 그걸 실제로 느끼지 못했는데 이렇게 또 수치적으로 얘기해 주시니까 뭔가 또 어깨 뿜뿜 힘들어가요? 좋은 곳에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숲은 또 어떻게 도시를 바꾸게 되는 건가요? 네, 도시는 사람들이 살아가기에는 굉장히 좋은 공간입니다만 생물들이 살아가기에는 어떻게 보면 사막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숲은 이제 많은 동물들이나 식물들 그리고 작은 생물들한테 서식지도 제공을 하고요. 생물들이 거기에서 물이랑 먹이, 빛이랑 양분, 뭐 공간, 뭐 은신처 이런 것들을 얻습니다. 그래서 식물들은 물을 머금었다가 증발이랑 증산을 통해서 이제 밖으로 내뿜으면서 도시의 습도가 조절이 되고요. 또 온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대구가 더운 것으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엄청 덥죠. 네, 근데 대구 같은 경우는 오랜 시간을 들여서 도시 안에 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고요. 지금은 온습도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그리고 뭐 미세먼지를 흡착한다거나 아니면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거나 뭐 그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공단에서 날아오는 입자들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미세먼지 차단 숲 이런 숲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의 뭐 공기를 깨끗하게 한다거나 환경을 더 좋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공단이 울산에 많잖아요. 그럼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도시숲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도시숲이 중요하죠. 도시숲이 이제 공단이랑 우리의 거주 지역을 물리적으로 나눠주기도 하고요. 그 사이에 어떤 생물들의 서식지 역할을 한다거나 말씀드렸던 미세먼지를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역할도 하고요. 뭐 굉장히 다양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올 봄에는 또 자연재해로 인해서 좀 산불도 많이 나고 뭔가 영향을 많이 끼쳤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대기 오염이라든지 이런 게 더 심해지지는 않았나요? 기후변화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런 자연재해나 산불이 좀 궁금합니다. 숲은 이제 숲에 있는 식물들이 거대한 탄소로 이루어진 거대한 유기체들입니다. 그래서 산불이 나버리면 이제 얘네가 불타면서 이산화탄소 등의 형태로 대기 중으로 날아가 버리고요. 이렇게 배출된 이산화탄소들은 이제 기후변화를 가속화하게 되는 것이죠. 또 산불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나 그을음 같은 것들이 대기오염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고요. 산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인류가 존재하기 전부터 발생을 해온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합니다만 이제 우리는 어쨌든 간에 산불과 같이 살아가고 있으니까 산불을 이해하고 또 피해를 줄이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산불이 나고 나면요. 그 이후의 과정들은 어떻게 돼요? 나무들이 싹 다 타버리고 재가 되고 다시 또 살려야 되잖아요. 뭐 복원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남아있는 잔존목들을 제거를 하고 나무를 새로 심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자랄 때까지 우리가 뭐 덩굴을 제거해 준다거나 뭐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그 나무들을 이제 다 잘 자랄 수 있게 해주고요. 또 그게 가능한 지역들이 있는데 가능한 지역들 같은 경우는 천연갱신에 의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복원을 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도 이제 검토를 하고 관련된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게 되기도 하나요? 그런 네, 종이 되기도 따로 있나?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남사면이라든가 능선부 같이 건조한 지역들은 이제 뭐 자연스럽게 내뒀을 때 다시 숲으로 복원이 잘 안 된다거나 아니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거나 그런 문제들도 있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우리가 흔히 뭐 그 이산화탄소를 먹어주고 습도를 유지해주고 뭐 이런 정도는 저희가 또 알고는 있는데 그 이외에 또 다른 숲의 역할, 저희가 잘 모르는 일반적으로 잘 모르는 숲의 역할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는 이제 녹색댐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집에서 설거지할 때 왜 수세미 이런 거 쓰시잖아요. 네네. 젖은 수세미를 싱크대 위에 던져 놓으면 그 수세미에서 물이 천천히 흘러나가죠. 네. 숲의 토양도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그런 수세미처럼 구멍이 많은 토양이 물을 잔뜩 머금었다가 천천히 흘려보냄으로써 이제 비가 많이 올 때는 계곡으로 물이 적게 나가게 하고요. 또 비가 오지 않을 때는 그 저장돼 있던 물을 천천히 흘려보냄으로써 이제 가뭄을 완화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물이 토양을 통과하니까 불순물이 걸러져서 맑아지기도 하고요. 이런 뭐 관련돼서 뭐 하천 생태계를 부양한다거나 이런 그러니까 물을 다루는 일을 어떻게 보면 숲의 토양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늘 배워온 내용이네요, 이건. 그렇죠? 그래도 네. 새롭네요. 또 네. 토양이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거가 신기한데요. 네. 사무처장님은 공무원이신 거예요? 공무원은 아닙니다. 민간 단체에 있는 사람이고요. 네, 네. 활동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활동하고 있는 네네네. 거고. 아, 그럼 사무처장님 뭐 지금까지 이제 활동하시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이 있다면요? 저희 생명의 숲 같은 경우에는 중앙 정부나 울산시 아니면 구군과도 일을 하고요.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기업과도 최근에는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뭐 큰 예산과 어떠한 뭐 정책에 기반한 일들도 뭐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어떻게 순수한 목적으로 만난 시민들과 함께 일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최근에 어떤 독서 모임에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아주 적은 예산으로 이제 뭐 좀 나무를 심는 활동을 하고 싶다라고 연락을 주셨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 생명의 숲 이사님께서 뭐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좀 도와주셔서 나무도 더 많이 확보를 하고요. 저희는 나무를 어떻게 올바르게 고르고 심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수업을 제공을 하고 또 같이 나무를 심고 그런 활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주 어린 친구들이 와서 이제 조그만한 삽으로 뭐 구멍 파고 뭐 산딸기나 뭐 앵도나무 이런 거 심고 그리고 나중에 찾아와서 물 주고 뭐 그런 활동들을 했는데요.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굉장히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시민들이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정부에만 맡겨놓는 것보다는 이렇게 시민분들이 직접 나서서 관리를 하면 더 열심히 지킬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미래에 어떤 바람직한 방향으로 우리 숲이 조성됐으면 좋겠는지 그런 생각하신 것이 혹시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더 크고 오래된 숲이면 좋겠고요. 더 다양하고 많은 생물들이 살아가는 숲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겠네요. 그렇게 오래되게 만들려면. 네네네. 기존의 숲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요. 우리는 또 새로운 숲으로 연결할 수 있는 곳들을 계속 찾아야 됩니다. 그럼 지금 혹시 네. 사무처장님 계신 곳이 그 직원도 뽑아요? 네. 거기서 뭐 일할 사람도 뽑아요? 예. 가끔 채용에 아. 관한 공고가 나오고요. 현재 예. 5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아, 5분이. 네네. 그 관심 보이시는 거예요 지금? 네, 이제 극단 물을 나왔거든요. 어제부터. 네, 그래갖고 다른 일을 지금 알아봐야 돼가지고. 예. 편하게 오시면 뭐 차 한잔 하시면서 얘기하시죠. 알겠습니다. 네, 면접은 다음에 하시는 걸로 면접은 하고요. 다음에 네. 보는 걸로. 네. 네, 사무국장님 마지막으로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저희 생명의 숲에 회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제일 감사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회원들. 얘기. 회원으로. 네네. 네, 회원은 무슨 일을 하는 건가요? 회원들과 이제 저희가 함께 이제 숲을 지키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근데 울산 생명의 숲 같은 경우에는 지금 회원이 1,200명에서 1,300명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거고요. 예.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중앙 생명의 숲 다음으로 저희가 회원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분들의 회원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저희가 굉장히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해주시면 가장 좋을 것 그럼 같습니다. 숲을 조성하는 게 그 목표이신 건가요? 주로 하시는 일이? 네, 그런 거를 이제 저희는 이제 뭐 땅 위에 녹색으로 그림을 그린다라고 네네. 표현을 하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조성을 하는 것도 조성을 하는 것인데 그 과정에 올바른 방법이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식물들을 학대하지 않는 올바른 방법으로 숲을 만들어야 되고 그 숲이 제대로 된 기능과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갖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올바른 방면으로, 방법. 네네네. 네. 그런 방법으로 이제 또 회원들의 역할도 네 아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또 마지막으로 뭐 하고 싶으신 말 다 하셨죠? 시원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시원하신 걸로 믿고 숲과 나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울산 생명의 숲 김우성 사무국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상의 고단함을 다독여주는 공간이자 면역력까지 높여주는 숲은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기 좋은 곳입니다. 울산 CBS 라디오 시사 팩토리 100.3 소울의 소소한 울산 사람들의 이야기. 숲은 사람의 정신과 마음을 평온하게 해줍니다. 숲의 초록색 빛깔에는 사람의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신비한 힘이 있기 때문이죠. 이런 최고의 근무 환경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합니다. 직접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생명수 숲해설가들의 모임인 숲해설가 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난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한테는 숲해설가라는 이 직업이 조금은 생소하기도 한데요. 숲해설가는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숲을 찾는 사람들에게 숲 생태와 관련된 이야기와 숲놀이를 진행하고 숲에 사는 풀, 나무, 곤충, 동물 등 숲 친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살펴보면서 숲 친구들도 우리하고 똑같구나, 우리처럼 소중하구나 하는 것을 함께 알아가고 안내하는 일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숲 놀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게 되는 것 같은데요. 울산의 나무들은 어떻게 잘 자라고 있나요? 보호 수종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무래도 숲에 많이 드나드시니까 잘 아실 것 같은데 설명 좀 해주시죠. 노구수라 해가지고 나이가 많은 나무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런 나무들한테 가보면은 되게 그 환경이 관리를 조금 해줘야 된다 해야 되나?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나무들을 한 번 더 찾아가서 좀 관리라는 것은 주변에 풀이라든가 어떤 사람들은 와서 쓰레기를 버리고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걸 좀 관리를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혹시 그 울산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동식물, 곤충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많이 있기는 한데 제가 네. 잘 모르는데 울산이 공업도시였다가 네, 저희가 시민들과 시의 노력으로 태화강이 아주 깨끗해져가지고 거기에서 수영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먼 바다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회기 어종으로 뭐 언어, 황어, 연어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연어가 지금 태화강으로 올라온다고요? 네, 그렇죠. 아. 지금 계절은 연어는 9월달 이후에 올라오고 계절마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봄이 되면은 황어가 올라오고 여름이 되면 수박 냄새 나는 언어가 올라오고 가을이 되면은 연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야, 갑자기 회가 먹고 싶네요. 네. 아이,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 아, 그럼 다른 뭐 식물이나 곤충은 또 따로 없나요? 식물은 지금은 기후 변화라 해야 되나 네. 그런 것 때문에 이 식물들이 자라는 환경이 점점 변하고 있어서 지금 얘기 듣기로는 동남아시아에서 발견된 그런 잠자리 같은 종류도 우리 여기 울산에서 발견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곤충이나 그런 이름들이 곤충이 너무나 다양하다 보니까 너무 다 많죠. 이름은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 아까 숲해설가님 소개해드릴 때 정말 최고의 환경에서 근무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숲과 함께하는 삶 좀 되게 부럽기도 하거든요. 이런 게 해설가님한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자, 우연한 기회에 저희 아이가 숲에서 노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되었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와, 숲에서 이렇게 놀 수가 있구나.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엄마를 대상으로 그런 숲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어요. 제가 거기에 참여를 하다가 이런 직업, 숲해설가라는 직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그게 언제예요? 몇 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7살 때니까 벌써 15년 전이라 해야 됩니까? 그때부터 네. 숲해설가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저희는 왜 몰랐을까요? 네, 그때는 지금 조셉 코넬의 쉐어링 네이처 자연 나눔이라는 프로그램에 제가 그때 참여를 했는데 그 이후에 숲 해설이라 해야 되나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참여하면서 울산 생명숲과 인연을 맺어서 숲 해설가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아니, 그럼 어디 가야 우리 해설가님을 만나뵐 수 있는 건가요? 여기 울산에 있는 숲, 울산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똑같지만 울산에 있는 숲에 오면 만날 수 있습니다. 해설가님을? 저는 지금 현재는 천마산 편백산림욕장에 자주 아이들을 만나러 자주 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렇군요. 이제 네. 해설가로 또 활동하시는 거구나. 이 숲을 잘 즐기려면
또 뭔가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100% 어떻게 하면 잘 즐길 수 있을까요? 네, 많은 사람들이 숲에 갈 때 함께 가는 지인하고 이야기를 한다든가 정상을 향하여 앞만 보고 열심히 가는데 그럴 때 저희 같은 숲 해설가들과 함께 천천히 숲을 거닐면서 나무나 풀, 곤충을 숲에 사는 생물들을 자세히 살펴보기도 하고 그네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숲 생태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걸으면 숲을 100% 만끽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해설가님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숲 그리고 좋아하는 숲이 있다면? 네, 지금은 제가 천마산 편백산림욕장을 자주 갑니다. 자, 거기 가면은 지금 제가 만나는 아이들이 그 지역아동센터 아이들하고 많이 가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실내에 있으면은 좁은 공간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 스트레스가 많이 심하더라고요. 근데 숲에 들어오는 순간 기분이 좋아지는데 그 천마산 편백산림욕장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좋죠. 천마산. 꼭 가봐야겠네요. 또. 진짜 말씀만 들어도 숲에 온 것처럼 뭔가 좀 편안해진 그런 기분이 듭니다. 진짜 해설가님도 좀 편안하신 것 같아. 마음에 고민이 없어 보이시잖아요. 이렇게 숲을 늘 다니시니까 마음까지 이렇게 여유로워지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또 드는데요. 그러면 숲 해설가로서의 또 어떤 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요즘 코로나19라든가 기타 본인이 하는 일들로부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런 분들께서 울창한 숲에 자주 방문을 해주시면 아마 숲에 들어가는 순간 와 이런 세상도 있구나 너무나 좋다 자주 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요. 이제 주기적으로 숲에 오셔가지고 숲 해설가들과 함께 숲을 많이 거닐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럼 그렇군요. 해설가님 그 해설가님과 함께 하려면 미리 이렇게 신청을 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네, 당연히 신청을 하셔야 되겠죠. 일단은 제가 울산 생명의 숲에 안에 이제 숲 해설가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울산 생명의 숲으로 전화를 주시면은 저희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전화를 해서 예약을 하면 되는군요. 저희 네. 이름 인원 제한 이야기하고. 이런 거 없나요? 제일 적당한 인원이라고 하면 한 15명 정도의 성인 15명 정도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 좋고 네. 그 진행하는 장소는 그 참여자분께서 원하시는 장소에 가능하기도 하고 저희가 숲에 많이 다니다 보니까 좋은 숲을 알고 있으니까 네. 그런 장소에 오셔가지고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5명을 모아야 돼요. 지금 그 신청을 해서 가야 됩니다. 그렇죠? 소울 숲에 갈 일만 남았네요. 네. 어느 곳이든지 또 원하는 곳을 갈 수 그죠. 있다니까 더 그것도 좋은 것 같은데요. 맞아요. 장점인 것 같아요. 네, 정말 맞춤 숲 해설가시네요. 자, 우리 이렇게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꼭 이 말은 해주고 싶다 하는 말씀 있으면 한마디 더 해주시겠어요? 네, 우리 어린아이들, 유치원생이라든가 초등학생들이 더 많이 숲에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요즘은 저희가 학교 안에 있는 학교 숲에 아이들을 만나러 한 번씩 가거든요. 근데 학교 숲이 나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숲에서 뭔가를 느끼려면은 나무가 만들어지는 그늘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시원한 그늘 아래에서 아이들과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학교 밖으로도 아이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꼭 명심하고 있다가 저도 애들을 낳으면 선생님을 꼭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결혼부터 해야 되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숲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생물들의 이야기와 숲에 얽힌 재밌는 이야기 함께해 주신 숲 해설가 최난향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숲은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여 대기 중 온실가스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구가 건강해야 우리도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아프고 자연과 가까워지면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자연이 주는 정화와 휴식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요즘입니다. 숲은 지치고 피곤한 우리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소중한 곳입니다. 오늘은 청량한 공기를 마시며 숲속을 거닐어 보면 어떨까요? 저희 소울의 소소한 울산 사람들의 이야기는 2주 뒤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짱, 양현희, 뭉치, 엄윤미, 무디, 이영은,
환희 김문하 그리고 오늘은 자연인이 된 김형석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